안녕하세요. 고현숙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꼭 안 되는 이유부터 나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인력이 없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등등. 이런 이유가 바로 제약 조건이죠. 하지만 이러한 제약들이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혁신을 이뤄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제약의 마법에선 제약이 일을 추진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자극하고 혁신의 기회로 이끄는 힘이라고 말하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농구가 박진감 넘치는 스포츠로 탈바꿈한 것은 1954년 24초 룰을 도입한 이후부터였습니다. 24초 안에 슛을 해야 한다는 제약 조건이 생기자 선수들의 플레이에 엄청난 활력이 생겨났고 기량은 더욱 향상된 겁니다. 비디오 게임의 유명한 캐릭터 마리오는 8비트 테크놀로지의 제약 때문에 다채로움을 표현할 수 없었는데요. 빈약한 화소를 보충하기 위해 캐릭터에 커다란 코를 그려 넣어서 인간미를 강조하고 수염을 달아 입과 얼굴 표정을 묘사할 필요를 제거했고 모자를 씌워서 머리카락을 그려야 하는 수고를 생략함으로써 게임 역사상 가장 독특한 캐릭터를 완성했습니다. 트위터 역시 140자 이내로 제한을 두었기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글쓰기에서 표현의 매력이 살아났고 퍼뜨리기가 좋았기 때문이죠. 즉, 제약 속에 담긴 잠재적인 혜택과 무한한 가능성을 기회로 활용한 것입니다. 나이키의 불후의 광고 카피 Just Do It은 광고 대행사에 전달된 광고주의 황당한 주문, 즉 광고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광고를 만들어내라, 모델을 절대 쓰지 말라는 기존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주문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덕분에 완전히 사고를 전환하여 평범한 육상 선수들의 유대감과 일반인들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게 된 거지요. 자, 그렇다면 제약 요인을 어떻게 혁신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저자는 총 6단계로 나눠 소개합니다. 먼저 피해자에서 개혁자로 변화하라는 겁니다. 저자는 제약에 맞닥뜨렸을 때 보이는 반응을 피해자, 적응자, 개혁자로 나눴는데요. 여기서 피해자는 왜 이런 제약이 나에게 주어지나 라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야망을 포기하거나 축소해버립니다. 적응자는 제약에 직면해서도 어떻게든 야망을 실현시키려고 애쓰고요. 개혁자는 제약을 기회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 과정에서 더 큰 야망을 키웁니다. 보통 처음엔 피해자의 마음으로 출발했다가 포기하지 않고 더 깊이 생각하다 보면 적응자, 개혁자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나아가려면 할 수 있다는 강력한 마음가짐과 동기를 갖고 야망의 수준을 높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노선 의존증을 타파하라입니다. 여기서 노선 의존증은 하던 대로 하는 일, 예전부터 그래 왔기 때문에 하는 관행인데요.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드러내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 도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일을 추진시키는 질문을 하라입니다. 이케아는 단돈 5유로짜리 테이블을 만들라는 제약이 주어지자 기존의 생산과 디자인에 대한 생각을 전부 내버렸고 한 가지 질문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는 방법으로 아주 싼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찾아낸 방법은 문을 만드는 공장에 가서 문을 절반으로 잘라 탁자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를 추진하는 질문이 결국 새로운 혁신을 낳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뭐 한다면 뭐뭐 할 수 있다고 말하라입니다. 보통 제약에 직면하면 사람들은 뭐뭐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뭐뭐 한다면 뭐뭐 할 수 있어 라고 바꿔보는 건데요. 예를 들면 새 포장은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작업 라인이 늦어질 테니까 를 다른 작업 라인을 쓸 수 있다면 새로운 포장도 쓸 수 있지로 바꿔보는 겁니다. 즉 문제점, 장애 요인을 지적하는 것에서 해결책을 찾는 대화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풍부함을 창조하라입니다. 보통 우리의 눈은 가려져서 손쉬운 곳에서만 기회를 찾는 오류에 빠지기 쉬운데요. 주위를 둘러보는 법을 배우고 실천한다면 이용 가능한 풍부함은 어디에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투자자들, 외부 협력자들, 자원 소유자들,
심지어 경쟁자도 그 대상이 되죠. 예를 들어 새로운 제품 개발에 투자 자원이 너무 크면 경쟁자와 아젠다를 공유하여 함께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서를 활성화하라입니다. 제약을 혁신으로 만들려면 창의적인 끈기가 발휘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정서와 감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고상한 목적의식도 중요하지만 두려움이나 탐욕, 흥분 등의 갈망을 자아내는 강력한 감정이 필요한데요. 행복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유연성을 갖게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잘 보이게 만듭니다. 반대로 분노나 두려움 등 부정적인 감정 역시 사람들을 분발하게 만들고 일에 집중, 완수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의 감정에 빠지기보단 탐닉과 심사숙고 사이에서 생겨나는 긴장이 더욱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며 행동에 나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책은 제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주고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자신 혹은 팀, 나아가 전체 조직 차원에서 자주 부딪히는 각종 제약에 대해 앞으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이 좋은지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